유럽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말씀 제가 어제 단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시죠. 6월 달에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PMI예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기준치가 50이거든요. 이게 50 밑에 있으면요. 경기가 꼬꾸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유로존 한번 보세요. 43.16까지 떨어졌습니다. 43.6까지. S&P 글로벌이 46.3을 기록했다고 낮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유로존은 43.6이에요. 50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S&P 글로벌이 이게 이야기할 때 46도 위험하다. 제조업이 침체가 시작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유로존은 43.6이면 심각하죠. 그중에서도 독일 보세요. 독일은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1입니다. 이거는 침체입니다. 침체예요. 이미 독일은요. 제조업의 침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조업이 침체 일로에 가고 있는데 지금 유럽은요. 금리를 다 올려요. 영국도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을 해서 5%까지 올렸죠. 스위스도 0.25% 올렸고요. 노르웨이도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75%가 됐습니다. 트리키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6.5%포인트나 올려서 15%까지 올렸어요. 아니 제조업은 침체하는데 기준금리는 올려요. 그럼 대출금리는요? 더 많이 오르겠죠. 제가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 말이 점점 현실화되는 거예요. 유럽도 어쩔 수가 없이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영국만 하더라도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떨어집니다. 지금 작년 6월에 9.1%를 기록했고요. 이것이 그냥 쭉 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9.1%. 이게 여러분 올 5월에 말입니다. 8.7%입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 5월에는 어땠을까? 예, 8% 9%였을 겁니다. 그러면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덜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이 올라 버렸어요. 더 많이 올랐어요. 기저효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만 하더라도 예, 금리를 안 올리면 물가 때문에 경기가 더 죽는다. 다시 말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저성장의 모양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양새입니다.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11.1%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올 2월에도 10.4%의 고물가입니다. 그리고 저성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태그플레이션에 걸릴 가능성 굉장히 크죠. 스태그플레이션은요. 한번 걸리면 이거 헤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올 19 때 우리가 1차, 2차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고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 전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전역도 지금 소비자 물가를 보면 작년 10월에 10.6%가 올라간 이후에 5월에 6.1%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기대 이상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기대 이상으로. 시장의 예측치는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6.1%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 시장은요. 바싹 오를 수밖에 없죠. 이게 안 그래도 침체였던 모양새가 보이는데 금리까지 더 올리면 소비가 그만큼 또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그 상황이 길어지면 결국은 경제 위기까지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상황까지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계 3대 시장,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유럽 시장을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 말입니다.
유럽 시장이 무너지고 중국 시장도 지금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 이게 두 개가 부딪히면 세계 시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 시장에서는요, 유럽이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 올해 성장률이 세계은행은 0.4%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을. 그러니 시장의 위기는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금리까지 더 많이 올리니까 이게 금리 올리기 전에 경기 전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리를 또 올렸으니까, 기준금리를 또 올렸으니까 아마 성장률의 전망도 당초 예측치, 작년에 예측할 때는 유럽 경제가 마이너스로 갈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마이너스로 다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예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요, 꼼짝없습니다.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나스닥이 1.10% 떨어졌습니다. 138.09가 빠져서 13,492.52로 마감을 했죠. 오늘 시장을 보면요, 유럽의 침체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휩쓸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요. 유럽의 침체는 결국은 미국의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상황까지도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여기에다가 S&P 500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0.77까지 빠졌습니다. 33.56이 빠져서 4,348.33으로 마감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 지수도 0.65가 빠졌습니다. 219.28이 빠져서 33,727.43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말입니다. 시장은요, 지금 유럽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분명히 반영을 한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치가 생각보다 덜 떨어졌죠. 0.65%가 떨어지고 S&P 500은 0.77%, 나스닥은 1.01% 떨어졌으니까 낙폭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유럽발 침체의 공포가 시장에는 있다. 그런데 침체가 유럽이 심해지면 더 심하게 주식시장도 출렁거릴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